지금 중동의 미군 병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안보의 중심에 아주 큰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외교적인 해법이 통하지 않고 군사행동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야, 긴장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정도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판이 큰 상황인지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부터 살펴볼게요. 물론 가장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이런 거죠. 미국이 아주 제한적으로 딱 필요한 것만 정밀 타격해서 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현실은 좀 다르거든요. 과거 이라크나 리비아 사례를 생각해보면 독재자만 없앤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어 종파 갈등 같은 것들이 터져나오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죠. 민주주의를 지탱할 기반이 없으면 권력 공백은 곧바로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뭘까요? 정권이 무너지진 않는데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려서 핵 프로그램 같은 위험한 정책들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란 정권이 지난 47년 동안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보면 절대 쉽게 타협할 상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지도부도 타협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요. 자, 그럼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일어날 법한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말이죠. 만약 이란이 보복을 결심한다면 쓸 수 있는 카드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주변 미군 기지를 공격하거나 중요한 바닷길을 막거나 아니면 미군 군함을 직접 노리는 거죠.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 이란은요, 미사일이랑 드론이 엄청 많아요. 기억나시죠? 2019년에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했던 거요. 그게 바로 이란의 능력을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건 미군이나 동맹국에게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바로 호르무즈 해협 붕세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여긴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 같은 곳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석유의 거의 4분의 1, 그러니까 한 20에서 25%가 바로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요. 만약 이란이 여기에 기뢰를 깔아서 길을 막아버린다? 와, 이건 정말 전 세계 경제에 재앙 수준의 타격을 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복 카드는 좀 독특해요. 바로 벌떼 공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란 혁명수기대 해군이 주력으로 미는 전술인데 작고 빠른 보트랑 드론 수백 대가 말 그대로 벌떼처럼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거대한 군함의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기술적 우위마저 뒤집을 수 있는 꽤 무서운 전술이죠. 에이, 설마 그 큰 미군 군함이 당하겠어? 싶으시겠지만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1987년에는 이라크 미사일에 미군함이 맞아서 37명이 사망했고 2000년에는 작은 보트를 이용한 자살폭탄 공격에 군함이 크게 부서지고 17명이 희생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란의 벌떼 공격이라는 게 그냥 으름장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란이 어떻게 밖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 살펴봤죠. 이제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이란 내부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외부 공격으로 지금의 이란 정권이 정말로 무너진다고 쳐봐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군부가 잡는 질서, 다른 하나는 끔찍한 혼란이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첫 번째, 그러니까 군부 통치 가능성을 더 높게 봐요.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미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꽉 쥐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국가 안의 국가인 셈이죠. 그러니 정권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제일 먼저 차지할 세력은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혁명수비대마저 통제력을 잃는다면 그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 완전한 혼돈 상태로 가는 겁니다. 국가를 이끌 중심이 아예 사라져버리니까 시리아는 예멘에서 봤던 그런 끔찍한 내전이 이란 전역에서 벌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대재앙입니다. 이란 인구가 9,300만 명이에요. 중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죠.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건 이 9,300만 명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딱 하나요.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 인용문이 그걸 정확히 짚어주고 있죠. 가장 큰 위험은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 채 시작되는 전쟁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서로를 막기 위한 힘겨루기가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치명적인 오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